자,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2월 4일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상민 장관께서는 증인 선서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사건 쟁점으로 제가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다 증언을 하고 하셨던데 왜 국회만 나오시면 증언을 거부하시는 것이죠?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공소장에 다 내용이 지금 제가 읽어봤는데요. 진술을 한 것이죠. 증언을 한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진술이 됐든 증언이 됐든 간에 다른 기관에 나가서는 진술과 증언을 하셨는데 왜 굳이 국회에 와서는 그렇게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시냐는 얘기죠. 지난번 1차 청문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원래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은 이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 관련자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가 겪은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인데 이러한 각자의 진술이 국민들에게 달리 알려질 경우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진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진술이 다른 분들하고 달라질 경우 그러한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이고요. 잠시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모든 것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선서를 거부해서 마땅히 다른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한 나라의 국기를 흔들 만큼 계엄을 했다는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선서를 하시고 증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사기관에서는 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보다 국민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더 설득력 있고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사람의 진술을 서로 비교해서 서로 탄핵도 하고 합리적으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이 30명이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혼선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평생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의 엄중함과 위중함을 생각해서 저는 국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또 자기 있는 그 의사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증인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은 국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문을 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간,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고 1차 신문 후에 추가 보충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문 순서에 의거 용해인 의원 기대해 주십시오. 네, 허석군 증인, 김봉식 증인 양쪽에 잠깐 대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상민 증인, 계엄 직전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본 적 있죠?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인정합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참 처참합니다. 김용현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이상민, 한덕수, 조태용 또한 계엄 지시서 문건을 받아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의 사전 지령대로 계엄 선포 후에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답변 좀 해보세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김용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민 장관도 동의하는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실 거면 선서는 왜 안 하셨나요? 증언을 거부하고 네, 됐습니다. 이상민 증인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즈음에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사와 국무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을 지시한 바 있으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복수의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 한덕수 총리입니까? 본인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12월 3일 울산 회의 일정 중간에 뛰쳐나와서 상경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시죠?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12월 5일 행안위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기존에 했던 건 답변을 좀 하세요. 해당 이야기 점심 때 윤석열로부터 직접 전화 받았습니까? 서울로 올라오라고? 저녁 때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통화도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까?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당시 8시에 피의자 윤석열이 개별 호출을 해서 밤 9시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모였던 이른바 8시 멤버들, 윤석열, 김용한 포함해서 도착한 순서대로 박성재, 김영호, 이상민, 한덕수, 조태용입니다. 여기까지 8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 윤석열이 국무위원들 앞에서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다 진술한 내용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한덕수 총리와 증인뿐만 아니라 이 8명이 함께 집무실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아예 답변을 안 하시기로, 말을 안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태열 장관이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8명이 집무실에 모였고 비상계엄을 해야 한다면서 계엄 지시 문건을 배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가달라라고 해서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이후에 총리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설득한 후에야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1시간 후에야 국무위원 4명이 더 추가로 와서 11명을 채운 겁니다. 이거는 한덕수 총리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이 윤석열이 8시 멤버를 소집을 할 때부터 대접견실로 옮기기까지 내란수계에게 국무회의는 계획에도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이 가짜 국무회의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결과만 남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국회 침탈과 언론사 단전 단수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서 국무위원들 부르고 회의록 갖추고 서명 요구까지 동의했습니다. 30분 네. 여기에 12월 5일에 국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변론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상민 장관 본인입니다. 그야말로 12.3 내란의 주범입니다. 당연히 중요임무 종사자들, 현재 피의자들 구속돼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거 감안하면 당연히 구속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조사 내내 강조했던,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 8시 멤버와 계엄 지시 문건이 윤석열 내란 일부를 넘어서 국회 침탈과 선관위 침탈이 완성된 다음에
그 2부 계획을 파악할 유일한 신발입니다. 그 수사기관에서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 철저하게 구속 수사하고 국무위원들 관계된 사람들 철저하게 수사해야지만 이 내란 수계의 엉터리 변론을 깨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